다시 한번 조성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 선거 이길 것 같네요. 제 선친이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을 하셔가지고 쭉 군인 생활 하시다가 월남전의 화학부대장으로 참전하셨고 그래서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1991년인데 그때 저희 선친이 어머니랑 같이 요 광명 철산동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몇 년 부모님 모시고 여기 광명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저희 선친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저희가 모셨는데 거기 보면은 몇 년생하고 어디서 사망 이렇게 써 있어요. 광명에서 사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1년에 한 2번은 아버지 인사드리러 대전 국립현충원 다녀오는데 그때 이렇게 비석을 닦아드리면서 아 맞아 이 광명에서 돌아가셨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가 89년, 90년, 91년 이때인데요. 그때 광명은 우리 자유파가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어요. 전재희라는 사람이 시장하고 기억나시죠? 그때 저는 광명에서 살 때마다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그놈의 주차 전쟁을 치렀어. 지금보다 훨씬 주차가 아주 열악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체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뭐 주차 전쟁이야 그냥 양보하면 그만이지만 체제 전쟁은 양보하면 우리가 다 공산당 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기남 위원장이 북한 이른바 인민민주주의의 본질이 뭐냐 이거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선거는 게임이니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선거가 아니에요. 지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죽기 싫으면 공산당 종노릇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에 우리가 선거하면은 자꾸 져요. 물론 이긴 선거도 있지.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이겨서 대통령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선거로 이겨서 만들었지만 그런데 보면 총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자꾸 져. 이게 패배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특히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해봤자 안 된다고 하는 패배주의가 쫙 만연돼 있어요.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기려면 이 패배주의부터 박살내야 돼요. 해봤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지지. 어떻게 이겨요? 이 패배주의를 박살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긴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이긴다 이렇게 희망 고문해서 이길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이길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유파에 역대 필승 방정식이 있어요. 하여튼 이것만 하면 우리가 이겼어. 좌파 것들하고 싸워서. 그게 뭐냐면 영남 충청이 손잡고 연합할 때예요. 그러면 나머지 호남이 고립되잖아요. 아무리 수도권에 호남 향후의 사람들이 뭐 극성을 떨고 뭐 하더라도 아니 수도권도 결국은 영남 출향 인사들, 충청 출향 인사들이 사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남 충청이 손을 잡으면 영남 충청만 이기는 게 아니라 수도권도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그 영남 충청 연합을 구축하려면 영남은 우리 자유파가 또 국민의힘의 전신 저기 이 민자당 그 민주공화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늘 기본 기반이 영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남은 말을 안 해도 그냥 우파의 진지예요. 그런데 이 영남이 충청과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충청권에서 손을 잡기도 하고 안 잡기도 하거든. 그래서 늘 애를 먹여. 근데 이 충청이 영남과 손을 잡을 때가 언제냐 하면 이 충청권의 대권 주자가 나타나서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자유파일 때 영남권과 손을 잡아요. 이를테면 충청권이 제일 막 기세를 올렸던 때가 김종필 총재 때잖아요. 이 사람 자유파 확실하잖아. 그리고 이 사람 대권 주자였잖아. 상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면 충청권의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영남권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3당 합당도 하고 그 이전에 쭉 그렇게 우리 자유파의 일원으로 영남 충청 연합을 이끌어 온 거예요. 그런데 김종필 이후에 충청권에 대통령감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뭐 여러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중도에 꺾이기도 하고 아직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충청권이 자기들이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여야 통틀어서 대권주자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충청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김종필 이후에 대통령 만들어 볼 만한 사람이 마침내 나타났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당 대표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자유파 진영의 영남 충청 연합이라는 구도를 충청권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가 늘 선거에 이길 때마다 우리가 구축했던 영남 충청 연합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구축되고 있어요. 이거는 오로지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저한테도 자꾸 충청권에 장동혁 대망론이 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정치판에는 워낙 이런저런 전문이라고 하는 게 많거든. 그래서 진짜 그러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제가 서산 당진 쪽을 다녀봤어요. 일부러. 갔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장동혁이 대통령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뜨겁게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기 광명도 제가 인구 구성편은 안 봤지만 잘 아실 거야. 여기에도 원적이 호남인 분들이 많죠. 그런데 아무리 많아봤자 원적이 영남이고 원적이 충청인 광주 시민들 숫자만큼은 안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인구 구성상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 질 수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매번 졌는데 여기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저쪽인데 시장도 저쪽인데 이길 수 있겠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 부르지 말아야지. 예.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영남 충청 연합이 전국적 규모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면 수도권 어디도 다 해볼 만하다. 특히 저 인천은 예전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을 때 서산, 당진, 태안, 보령, 서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오려면 자동차 타고 오려면 7, 8시간씩 걸렸어요. 그래서 다들 배를 타고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왔거든. 그래서 인천에 특히 충청권 분들이 많아요. 인천의 충청 향후회가 인천의 호남 향후회보다 더 세. 숫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영남 충청 연합이 구축이 제대로만 되면 인천은 그냥 먹는 거지. 우리가. 이 인구 구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그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 포함해서 참 민주공화당 때부터 수십 년간 우리 자유파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고 맨날 애를 먹였던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10대, 20대, 30대야. 청년들이. 이 청년들은 지금의 10대, 20대, 30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슨 좌파들이 만든 이상한 영화에서나 봤지. 전두환 대통령도 본 적이 없어. 그런 10대, 20대, 30대를 더구나 그 기존 질서에 저항하기가 쉬운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10대, 20대, 30대가 자발적으로 우리 자유파 진영이 되고 자발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지금껏 75년의 정당 역사에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거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데 그 기적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줬어요. 예, 젊은 청년들이 세상 잘 돌아가는 줄 알고 별로 관심도 안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영화에서나 보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버렸잖아. 이게 뭐냐 그러고 다들 처음에는 다 윤석열 대통령 욕했을 거야. 그런데 아니 현직 대통령이 무슨 쿠데타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자기 대통령 자리 다 걸고서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생물학적 생명까지 걸고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도대체 이걸 왜 했지 이 사람이? 왜 했지?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했던 이야기들이 비로소 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도 그냥 말만 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똑같은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몸을 다 던져가지고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까지 걸고서 도대체 뭘 한 거지? 왜 한 거지? 들여다보니까 구글절절이 맞는 얘기야. 그러니 스스로 개몽되지 않을 수 없지. 용기 없는 자, 머리 나쁜 자 빼놓고는 다 개몽된 거야.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0대, 20대, 30대 이재명 싫어가 65%, 60%. 내년 지방선거에 어디 찍을래?
아니 당연히 야당 찍어서 이재명 견제해야죠. 그 55% 60%가 나와요. 10대 20대 30대에서. 이건 우리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국민의힘이 청년 정책 뭐 제대로 한 거 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청년 세대가 자유파의 일원이 됐고, 여러분들도 여러 이 탄핵 저지 집회나 이런 데 나가 보셨을 텐데, 가시면 우리가 금년 초 작년 말만 해도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또 헌재 앞에서 젊은 친구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막 달려가서 야 고맙다 나와줘서 고맙다 이랬잖아. 그런데 불과 서너 달 후에 우리가 한남동에 가고 헌재 앞에 가면 그 청년들이 달라와서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랬다니까. 그리고 그냥 저기 어르신들은 뒤에 가서 좀 편하게 앉아 계세요. 싸우면 저희들이 할게요.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바뀐 거거든. 그렇게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을 이렇게 전투적인 자유파로 만들어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게 감옥에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건 자신이 당신의 몸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 몸을 안 던지고 말로는 100번 청년들이 중요해, 청년 정책이 중요해, 뭐 청년한테 특별히 뭘 해줘야 돼. 아니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청년 얘기 안 했던 지도부 있어요? 그렇지만 10대, 20대, 30대가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몸을 던지면서 청년들을 각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계몽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막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스스로 계몽돼서 자유파가 됐기 때문에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자유파가 영남 충청 연합을 강고하게 구축하고 있고 70년 동안 노력해도 데리고 오지 못했던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각성돼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자유파 진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래놓고도 선거 못 이기면 다 나가 어떻게 돼야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과 그걸 실제로 승리로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르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당 지도부의 역할이에요. 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간단해요. 이 싸움은 조폭들이나 양아치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거 우리가 배우면 돼. 별것도 아니야. 한 놈만 패려매. 한 놈만 패려매. 한 놈만 패면 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걸 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딱 한 사람만 겨냥해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어. 누구? 이재명이가 저쪽 두목이니까, 우두머리니까 이재명이만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이야.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때 이건 선거는 일종의 패싸움이거든. 저쪽이 떼거리로 붙고 우리도 떼거리로 가서 싸우는 거니까. 패싸움을 할 때 우선 전선이 명확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적군이고 여기까지가 우리 편이야. 그리고 뭘 갖고 싸우는지가 분명해야 돼. 반 이재명 전선이 분명하게 구축이 돼야 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우리가 전부 저 맞은편에 있는 이재명 세력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막 달려들고 있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뒤에서 뒷발거는 것들이 꼭 있거든. 이것들 때문에 우리 진영이 혼란스러워지면 객관적으로 무조건 이기는 구도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서 지게 돼.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한 짓이야. 그래서 그때 2016년에 다 이긴 선거 지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 그냥 탄핵당해버렸죠. 그게 작년에 한동훈이 일당이 한 짓이에요. 네? 다 이겨놓게 구도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뒤에서 등 뒤에서 그냥 총질해야 되는 바람에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편이 다 쓰러져 버렸어.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금 끌려 내려와서 감옥 가 있어요. 지금도 그 짓들을 이것들이 하고 있어. 선거가 불과 7개월밖에 안 남았어. 많이 남은 것도 아니야.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지금 당대표가 반 이재명 전선을 딱 구축하고 맨 앞에 서서 지금 허구한 날 그 이재명 세력과 싸우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이것들이 등 뒤에다 대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뭐 중도로 가야지 왜 그러냐고 그러고 너무 강성 얘기만 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총질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객관적인 필승 구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 세력들 그것하고는 6개월 후에 싸워야 돼. 싸워도 6개월 후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공중전 하는 때야. 여론전 공중전 하는 때고 진짜 막판 육박전은
딱 2주 동안 하게 돼 있거든. 그 전에, 그 육박전 하기 전에 이 내부 뒤에서 총질하는 것들을 먼저 척결을 해야 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뒷마당의 적을 먼저 제거하는 거야. 이걸 해놓지 않으면 한참 싸우다가 뒤에서 총 맞아 죽는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전면에는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분탕자들, 뒤에서 총질하는 배신자들, 이런 것들 척결을 지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우리가 이겨요. 그거 선거 이겨놓고 하지. 이기지를 못한다니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늘 지난번 총선 때도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분탕자들이 있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우선시 선거가 급하니까 선거부터 이겨놓고 그리고 차분하게 차차차 정리하면 돼. 그러다가 선거에 지는 바람에 다 뺏긴 거야. 2번씩이나. 그래서 그런 똑같은 잘못을 이번에도 되풀이하면 안 된다. 선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자꾸 당내에서 배신자 분탕자들 척결한다고 이른바 당내 분란을 일으키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거기에 쏘시면 안 돼.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선거에 지는 거예요. 이걸 척결하는 순간 전선이 좀 더 분명해져. 그리고 이걸 척결하는 순간 내가 장동혁이는 좋지만 저 한동훈이 때문에 내가 도저히 국민의힘을 못 찍겠어 하는 분들이 바깥에 많으세요. 아니 같은 자유우파인데 왜 국민의힘 안 나고 우리공화당하고 자유화혁신당하고 자유민주당하고 자유통일당 하겠냐고. 후보도 잘 못 내는 그 정당들인데 왜 그러겠냐고. 이 배신자 이것들 꼴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신자들부터 제대로 척결해 놓으면 그분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함께 하게 돼 있다고. 자, 2번째, 한 놈만 팬다 그랬잖아. 근데 이 이재명이는 하여튼 권력을 탈취해갖고서 대통령에 있어가지고 선거 때 직접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만 때려서는 야, 이재명이는 선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이재명이를 시비 걸어? 아무리 야당이라도 국정에 협조할 건 해야지. 이런 식의 반격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놈만 패는 전략을 구사해야 돼. 그게 뭐냐?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누구? 김현지래. 엊그저께 여론조사에 보니까 김현지가 누군지 신원을 밝혀야 된다. 그게 고향은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이고 중학교는 어디 다녔고 고등학교는 어디 다녔고 직장은 언제 뭘 했고 적어도 최소한 이런 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런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현지가 누군지 좀 밝혀라. 이런 여론이 54%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다수가 김현지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층으로 가면 훨씬 높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다른 거 할 거 없다는 거야. 이재명 독재 타도 그 밑에 김현지를 밝혀라. 이것만 갖고 가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뭐 선거 때마다 구색 맞추느라고 뭐 선거 공약도 개발을 해 뭐도 해갖고서 100가지 다 늘어나봤자 소용없어. 제가 40년간 정치 평론하면서 수십 차례 선거를 경험했는데 선거는 100가지 공약이 있어도 그 공약 중에 국민 마음에 와닿는 한두 가지로 승패가 나요. 나머지는 기억도 안 돼. 그 한두 가지가 뭐냐? 이게 핵심고리야. 그게 주요 슬로건이거든. 그게 뭐냐? 그건 국민들 다수가 제일 궁금하고 요구하는 거를 핵심고리로 잡아서 키 슬로건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그걸 정당들이 못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야. 지금 국민들은 뭐 다른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 김현지가 누구냐만 궁금해하고 있다. 근데 저것들은 그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공개 못할 만큼 뭔가 구린 구석이 많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약한 고리다. 이게 약한 고리다. 이재명의 가장 약한 고리고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 전체를 통틀어서도 김현지가 제일 약한 고리다. 그러면 그 김현지를 집중적으로 국민적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그러면 김현지가 누구냐고 요구하는 국민들이 자기들은 요구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선거에서는 민주당 찍을 사람들은 아니거든. 적어도 국민의힘이 국민적 요구를 충실하게 대변하면서 선거를 치르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등 돌린 사람도 그래도 국민의힘이 우리 얘기를 제대로 받아주고 있네 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찍어요. 그래서 선거 전략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 자, 이거를 좌파 것들은 이건 좌우를 떠나서 그냥 싸움 좀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좌파 것들도 이거를
그 원리를 알아서 잘 원용을 해왔어. 어떻게 해왔냐? 저것들도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오로지 윤석열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공격을 해보니까 안 먹히거든. 아니 뭐 이재명이는 들추기만 하면 구린내가 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탈탈 털어도 뭐 걸리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1차 전략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야, 윤석열을 직접 공격해서는 이거 승산이 없다. 그래서 좌파 것들이 저것들도 그런 머리는 있으니까 그럼 뭐냐, 윤석열을 공격해야 되는데 윤석열의 약한 고리가 뭔지 찾아라. 그래서 저것들이 찾아낸 게 김건희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은 거의 안 해. 전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해댄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저것들 딴에는 이게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나 싸움 좀 해본 사람은 여러 개를 안 건드린다니까 딱 하나만 잡고 끝까지 패는 거예요. 그게 2022년에 좌파들은 그걸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해댔어요. 그걸 우리가 어쨌든 막아냈지, 방어를 해냈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구도로 보면 김현지가 제일 약한 고리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팰 거 없어요. 그냥 김현지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조사를 촉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져. 이렇게 안 하면 진다고. 어떻게 하면 지냐? 이렇게 안 하고 지방선거를 합시고 지방 개발 공약해야지. 뭐 도로도 어떻게 놓고 뭐 공장도 유치하고 막 이렇게 공약을 막 해. 교수들 불러다가 막 용역 줘가면서 해. 그런 게임은 저 집권 세력한테 무조건 지게 돼 있어. 우리가 도로 2차선 도로 10km 놓겠다 그러면 저것들은 4차선 도로 100km 놓겠다고 떠들고 있거든. 근데 실제로 그게 집권당이 공약을 하면 힘 있는 자들이니까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야당이 10km 놓겠다고 하면 야, 야당이 무슨 힘이 있어? 예산이나 갖고 올 수 있냐? 이러고 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른바 개발 공약, 생활용 공약으로 들고 가면 저쪽한테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은 자기들이 집권 세력이랍시고 그런 개발 공약을 집중적으로 국민들한테 선보이면서 표를 어떻게든 꼬시려고 할 거예요. 여기에 맞짱 떠서는 진다. 그건 저 종북주사파들의 선거 방식이고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 자유파의 선거 방식은 그게 아니다. 반 이재명 전선을 제대로 구축하고 약한 고리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제일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김현지를 집중 조명해서 정치화된 선거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거야. 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그래도 김현지 커넥션은 밝혀야지. 이재명이도 좀 제동을 걸어야지. 너무 폭정이 많잖아. 그러면 정권 견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찍어줄 거고 후보가 다소 좀 미흡해도. 그게 아니고 야, 맨날 너넨 정치공세밖에 못하냐? 나는 그래도 지역 발전시키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쪽이 우세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쪽이 이기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 상태와 이 정서를 보건대 이재명 폭정을 종식시키자. 그 핵심고리 김현지부터 조사하자. 이런 우리의 정치 구호가 우리 국민 다수에게 훨씬 더 잘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도층 얘기를 짧게 하면 중도는 없어요. 좌파는 있어. 저기 눈에 보이잖아. 저 이재명이부터 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우파도 보이죠? 우리 자유우파. 여기 두 분 있고 저도 자유우파고 여러분도 자유우파잖아. 보이잖아. 이렇게 모여 있다고. 중도는 따로 모여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중도 찾아다니면 못 찾아요. 없기 때문에. 따로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중도 찾아다니면 못 찾아.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거나 투표를 하다 보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들이 꼭 나타나거든. 그건 중도라고 자꾸 이 족벌 언론들이 왜곡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중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FGI라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여론조사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난 지지하는 정당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느 당 지지하냐 그러면 여전히 지지하는 정당 없다고 대답하겠지. 그런 건 바보 같은 인터뷰지. 그게 아니고 저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들은 다 편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김정은 나쁜 자, 낙태는 아무래도 조금 너무 함부로 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소비 쿠폰 그거는 우리 자식들 쓸 돈 우리가 끌어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우파인 거야. 근데 김정은이 스마트한 사람이죠. 대화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낙태는 무조건 자유롭게 해줘야지. 소비 쿠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이게 좌파인 거예요. 그 깊숙한 속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투표장에 안 가고 모르지만 가면 후자는 민주당 찍고 전자는 우리 국민의힘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도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선명한 전선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질 않아. 왜?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하거든. 여러분들처럼 정치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각성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면 되고 주말에 어디 가족들이랑 좋은 데 가서 외식하거나 그냥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게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굳이 골치 아픈 정치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깊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물어보면 자유우파이거나 좌파인데 실제로 이런 선거 같은 게임에서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후보를 찍으려고 하루 놀러 가는 것도 포기해가면서 투표장에 굳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전선이 예각화되지 않으면 투표장에 안 나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치적으로 예각화된 전선이 필요해요. 이재명이 타도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아무리 평소에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재명이는 타도해야지 이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자유파 진영이 더 공고해지고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반이재명 전선이 좀 더 가시화되고 확실해지면 이 중도라고 어느 정당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중도까지도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저거 타도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가사범을 계속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놔둬야 돼? 아니면 저것들이 죄도 없는 박근혜도 끌어내려 죄도 없는 윤석열도 감옥에 넣었는데 이재명이라고 해서 끌어내지 못할 게 뭐 있어?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번에 가서 2번 찍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중도층을 어떻게 선거판에 끌어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 반이재명 전선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고 그리고 그 핵심거리인 이재명과 김현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현재 입장을 갖고 있는 중도층들이 이 전선에 재발로 나오게 만들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중도층 전략은 그런 것이지. 여기 우파 여기 있어. 좌파는 옆 건물에 있어. 중도는 요 가운데 길거리 어딘가 헤매고 있을 거야. 찾아러 가야지. 이렇게 잡아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족벌 언론들 또 이 배신자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허구날 중도 하잖아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이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이라는 정치 노선에 대놓고 반대는 못하니까 발목 잡는 용도로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당대표가 선거 이기고 싶겠어요? 지고 싶겠어요? 이기려면은 중도가 아니라 중도 하렘이라도 끌고 와야지. 그 정도 생각도 없겠냐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중도라고 자기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파 진영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게 할 거냐. 강제로 끌어놓을 방법이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게 할 거냐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그 점에서 장동혁 대표를 믿고 여러분들 내년 6월 3일 선거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근거도 설명드렸어. 이기려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어요. 이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 광명도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두 분이 마이크 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도 낫던데. 잠깐 모실게요. 그리고 여기 함께 우리 현역 시의원, 도의원들이 계시죠. 같이 좀 모시겠습니다. 여기가 광명 각 당협 행사인데 광명 각 당협 행사할 때 광명을에서 안 나오면 그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지. 맞습니다. 그래서 광명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니까 손님한테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아까 제가 축사하는 건 들었지만 저는 오늘
간단해요.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러 왔고, 제가 말씀 다 끝났으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그 고성국 TV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이 교육이 되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슴 속에 뭔가 뭉클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됐겠고, 고성국 TV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고성국 TV가 우리나라의 어떤 유튜브계의 우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의대 전동석 위원장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차 했어요. 잠깐이라도 감옥에 갔다 왔으면 이진수급이 되는 건데. 그냥 기소를 안 당하는 바람에. 네? 이진수 지금 대선 주자인 줄 아세요? 네? 대권 주자라고, 이진수. 예. 한 이틀 갔다 와서. 예. 네. 이게 저것들이 가만히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도 저것들이 그냥 압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통령 만들어냈잖아요. 그 지금 그런 식으로 이진수 위원장도 지금 대권 주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이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김기남 광명갑 당협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게 그 당보입니까? 네. 잠깐 좀 갖고 와보세요. 아, 이게 중앙당에서 만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당이 좀 움직이는 것 같네. 요즘 당이 많이 움직입니다. 아, 그래요? 예. 희망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가 거의 없었거든. 예, 맞습니다. 저기 광명갑 당협, 광명을 당협, 이게 이제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광명시장 후보도 내야 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시의원, 구의원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후보들 발굴해서 더 많이 당선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적군들한테 알리면 안 되는 얘기는 빼고, 네. 어떤 각오이신지 좀. 오늘 정말 고성국 박사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충청도와 영남이 힘을 합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10대, 20대, 30대가 보수 정당을 지지할 때 우리에게 이런 천원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세 번째, 싸움의 기술, 한 놈만 패라. 이재명 한 놈만 패라. 그 약한 고리 공격해라. 김현지 공격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정도는 없다. 그래서 중도 타령하지 말고 우리가 우파로 국권이 뭉칠 때 중도가 우리한테 온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고성국 박사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야, 그걸 다 외우시네. 자, 이제 옆으로 마이크를 좀 한 분 한 분씩 자기 소개하시고. 예, 저는 인사를 두 번 하니까 좋긴 한데요. 사실 저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김동연 지사와의 대치 속에 우리 현 대표의원이 삭발을 하고 열 하루까지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서 결국은 아까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한 고리 비서실장을 사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치를 잘은 모르지만 이 바닥에서 현재 일선에서 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필요한 곳,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면 집토끼를 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막 밖에 다니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광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반드시 시선에서 우리 김기남 당협위원장님과 함께 확실히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토끼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우리 유권자를 토끼로 비유하는 거가 아주 발칙한 짓이다 생각해서 저는 안 쓰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족보 언론들이 여전히 집토끼, 산토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잠깐 빌어서, 또 우리 도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저는 토끼를 길러봤어요. 제주도에서 한 3년 스스로 유배 생활을 할 때 집에다 토끼를 풀고 길러봤어요. 근데 그렇더라니까요. 집토끼가 행복하게 사니까 저 산에 있는 산토끼들이 알아서 오더라고. 그런데 토끼가 얼마나 재빠른지, 내가 집에 우리 집토끼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산토끼들이 몇 명 건너왔어. 그래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두어 놈이 오다가 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욕심이 나서 그놈 쫓아갔지. 결국 내가 먼저 쓰러졌어요. 얘 산토끼 잡으러 가면 불가능해, 잡는 게. 그러니까 이 산토끼들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집토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줘서 지그들이 알아서 집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네, 시의회 부의장 김종호입니다. 저는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것도 이제 격투기 출신이죠. 이렇게 완벽한 싸움의 기술을 알았는데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질 수가 없죠.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동해 주신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년 지방선거 우리가 필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무슨 격투기? 네, 태권도 선수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케이. 저 격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격투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방을 때리면 눈이 이제 이렇게 상처 나서 피날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프로들의 경우에, 프로 경우에 그 상처 나는 눈을 피해서 때립니까? 계속 때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해줘요? 계속 때려요? 피하죠. 아니, 프로는 계속 때린다고. 아, 그렇죠. 한 건데만 때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김현지를 때리다가 저쪽에서 비명을 질러도 봐주면 안 돼. 아픈 데를 계속 때려서 쓰러뜨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프로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은 지그들끼리 하다가 말지만 프로는 죽기 살기인데, 그러니까 때린 데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게 싸움의 기술입니다. 중요합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지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10대, 20대, 30대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도 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청년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점점 더 젊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많이 노력할 테니 다음 선거에도 저희를 꼭 믿어주시고 꼭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지혜 시의원, 네. 굳이 청년들을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이 어떻게? 청년들한테 마이크 드릴게요, 제가.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씩 자기 소개하고. 네, 광명갑 청년위원장 전상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기남 광명갑 당협위원장님과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고성국 박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시도위원 이렇게 선배님들을 모시고 당원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정말 성장할 수 있고 저희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진지하지만 재미있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갑 청년부장 양진섭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당원교육을 직책을 맡고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유익했던 교육이었던 것 같고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 들어서 모두 다 건강하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명의회 청년위원장 이호석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 곳만 추가를 한다, 이 기억이 남는데요. 저도 이 최근에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한 곳만 때리지 못하게 하는 이 민주당 좌파의 어떤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곳만 펼 수 있도록 집중해가지고 한번 내년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시의회 부의장 박덕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8대 때 12명 시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만 당선됐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거쳐서 부의장을 2년을 했고요. 한 달을 또 의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대통령 선거 때는 22일 동안 이재명 정가 사법인회를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22일 동안 외쳤습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광명시의회에서는 민주당과 싸움 중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고 조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박성원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일단 막고자
최선을 다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좀 막지 못하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을 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신문 기사를 많은 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다른 톡방에 많이 좀 올려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재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같이 상임위가 같아서 민주당이 3명이고 저희가 2명이라 표대기를 하면 저희들이 다 집니다. 그래서 표대기를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12시까지 가서 자동 산회도 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국민의힘의 몫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열심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 싸우면은 안 지는데요. 진짜 지기 싫은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지기 싫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 표대결 말고 힘대결로 하면 안 돼? 아, 그렇게 말입니다. 힘내기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아주 제가 복 탄 것 같아요. 마이크로 2번씩 잡고. 사실은 축사 한마디 하기도 되게 힘듭니다. 저희들 차례가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씩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성국 박사님 앞에서 아보는 거 저 싫어하는데요.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보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정치판에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 최고 오래됐다고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한 놈만 패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함께 인사드리고 저도 오늘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3명을 보니까 진짜 든든하네. 야, 너네 출마해. 무조건 되겠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